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누구 말 맞다나 개판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적게는 1% 빠졌다는 데도 있고 많게는 3%가 빠졌다는 곳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영남지방 그리고 서울 강남 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수, 중도 다 빠졌어요. 원인은 바로 이거. 친일 매국 논란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매국 논란, 광복절 논란이 윤석열의 추락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이 오늘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갑자기 반국가 세력 운운하죠. 친일 매국 의혹과 논란을 반국가 세력 운운 이런 걸로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로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싸우기만 하면은 친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외놈한테 나라 팔아먹은 놈이 빨갱이하고만 싸우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6.25 때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을 아직도 계속 써먹겠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은 고립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살짝 올라갔던 지지율이 다시 확 빠집니다. 그 확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죠. 자,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30.7%인데 지난주 33.6%에서 무려 2.9%, 3%가 빠졌습니다. TK하고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빠졌다고 그래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44.2%로 국민의힘, 국힘당 지지율을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으로 몰아냈다고 합니다. 처음이 아니네요. 석 달 만에 몰아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내 만에 하더니 뒤집은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 지난주에 36.8%였는데 무려 5.4%가 뛰었고요. 국힘당은 지난주에 37.8%였는데 6% 이상 빠집니다. 지난주만 해도 국힘당이 더 잘 나갔는데 한 주 사이에 확 빠졌네. 야, 한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 주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광복절이 있었고 그 광복절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지율이 빠진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무려 12%, 세종, 충청에서는 10%, 서울에서 7%, 부산, 울산, 경남에서 4% 빠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리고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8%, 7% 빠졌고요. 60대에서 16%, 50대에서 10% 빠집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층 핵심 코어 지지층에서 쑥 빠진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11%, 경북에서도 10%, 세종, 충청에서 8% 올랐고요. 60대에서 9% 이상 지지율이 오릅니다.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도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늘 중도 확장을 위해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낮추고 선명한 얘기를 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흐리멍텅한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민주당은 흐리멍텅한 얘기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고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제일 선명하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민주당의 이슈는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른바 개딸, 친명 이런 부분이 되게 부각됐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중도층 어쩌고 하는 그 주장대로 하자면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야 정상이야. 안 빠졌어. 늘어났어. 예,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적 색깔, 이거를 흐리멍텅하게 바꾼다고 해서, 색깔을 희석시킨다고 해서 중도층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국힘당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 그랬어. 국힘당 지지가 민주당 지지를 앞질렀다고 그랬어. 자, 배종찬 소장 같은 사람은 민주당 지지율이 왜 안 오르는가? 이 전당대회를 하는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광주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걸 두고 토론회를 열어서 공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 사이에 이렇게 훅 올라버렸네? 바로 그거죠. 심지어 지난주에 민주당 지지율을 최저치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저주에 섞였지. 근데 한 주 사이에 확 바뀌어? 참, 바로 보시다시피 여론의 흐름이 그래요. 이러니까 구라미터니 믿을 수 없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중도층의 지지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말짱 헛거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결과는 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윤석열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5.4%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와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73.1%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ARS가 아니고 면접이죠. ARS 결과는 잘하고 있다가 26%, 잘못하고 있다가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얘기합니다. 바로 광복절 논란 때문이다. 친일 논란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친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오히려 국힘당, 윤석열 일당은 이종찬 광복회 회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오히려 더 지지율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복절 논란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광복절 그 전후해 가지고 김건희가 유달리 나대기 시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가 뭐라고 시장통 다니면서 상인들 만나고 그랬잖아요. 지가 대통령 된 것처럼. 김건희가 나대기 시작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층들이 윤석열에 대한 불안감을 점점 키우고 있다. 보수층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대로 과연 괜찮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지금 보수층들, 자칭 보수층들의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예를 들어 지금 지난번 박근혜 때 탄핵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정권을 빼앗긴다. 정권 빼앗길 수는 없어. 따라서 미워도 윤석열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깽판을 치는데도 지지율이 쑥쑥쑥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야. 이게 적당히 친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친일을 할 뿐만 아니라 뭐 어쩌라고 배 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김건희 역시 지금 좀 가만히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될 판에, 여론의 눈치를 보고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될 판에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나대고 있으니 보수층들, 이 이찍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대로 괜찮을까? 그 사람들 보기에도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닐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보수 원로층이라는 사람들. 예, 이종찬 같은 보수 원로층, 이런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할까봐 이 부분에 되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종찬 같은 사람은 육사 출신이죠. 그리고 안기부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보수의 핵심 지지층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라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국힘당 역시도 이종찬 이 광복회장을 좀 달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오히려 이종찬 이 광복회장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노욕이다.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자리를 집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난의, 그러니까 입을 다 많이 닫고 있으면 차라리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지지 않을 텐데, 이런 비난이 더 괘씸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노년층들이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노년층들 중에 상당수는 일본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일장기 들고 나오는 그런 또라이 같은 노인네들도 있지만, 상당수 노인들은 태극기 부대를 하면서 일장기 들면은 버럭 승질내는 그런 사람들, 많지, 이런 사람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까지 나대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흔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일 걱정한 건 뭐냐? 웬만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싶지 않으나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갈까 겁난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 지지를 한다라고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이 30% 중에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 10%포인트 정도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한 20% 이하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 보면은 한 25%밖에 안 나오잖아. 그런데 한 10% 다른 여론조사하고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갭이 뭘까? 예, 이 갭이 바로 그건 거죠. 언제든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 일종의 하우스 이펙트인데 뭐 갤럽이나 혹은 뭐 리얼미터 이런 데서 여론조사할 때는 윤석열 지지한다. 아직도 여전히 지지한다는 식으로 답하다가 뭐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지지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스윙 보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갈아타지는 거죠. 물론 여차하면 저쪽으로 바짝 붙을 수도 있죠. 예. 아마 윤석열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 머리 굴리고 있는 게 아마 댓글팀일 거예요. 지금 댓글팀 열하게 지금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대. 일을 안 하고 무슨 중요한 일,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의 중요한 사업 이런 걸 맡기면은 괜히 제가 이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모릅니다. 라는 식으로 바보짓을 하거나 환자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지가 탁 일 처리를 하면은, 진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일인데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럼 누가 맡느냐? 예.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하바리들 또는 꼴통 아주 극우 성향의 아주 이상한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받아서 일하는 거고 그 윤석열 정권의 장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뭐 하는 애들이나 이런 거 보면 받은 뭐 국가인권위원장 받은 사람이나 뭐 이런 애들 받아 보세요. 수준이 보면 완전히 어디서 저런 쓰레기들을 갖고 와서 재활용하나 싶죠. 김문수 보세요. 안창호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진숙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예. 이 정도 쓰레기들이 되어야지 윤석열 정권에서 한 자리 하겠다라고 온다는 거야. 그 외에 조금이라도 제정신 바뀐 애들은 내 윤석열 정권에서는 내가 그 공무원 그 관직을 안 할랍니다라고 뺀대. 그러니까 아주 또라이급 정도는 돼야지 이 감투에 관직에 눈이 헷가닥 돌아간 그런 애들쯤, 그러니까 이준숙 같은 애들이나 덥석 문다는 거예요. 자, 뻔한 얘기 그런 거죠. 그러니 진짜 나름 자기들은 보수층이다. 지가 내가 진정한 보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겠지. 이러다가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